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랑 카카오뱅크 레이아웃 잡는 것만 간단하게 했죠. 그죠? 상단 부분을 만들 건데 일단 로고를 가져올 거란 말이에요. 제일 먼저 보통 이제 여러분들 모작할 때는 사실 이제 밑에서부터 막 구현을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메뉴부터 먼저 가이드라인 잡고 그 다음에 구현하고 그 다음에 섹션 구현하고 푸터 구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거 좀 지나서 반응형이라는 걸 여러분들 배울 거거든요. 반응형이라는 거는 화면에 맞춰서 화면 해상도라고 말하면 PC, 그 다음에 태블릿 PC, 그 다음에 모바일 화면에 맞게끔 조정하는 거. 그래서 하나의 코드로 하나의 HTML 문서를 가지고 태블릿 PC일 때는 어떤 디자인, 모바일일 때는 어떤 디자인, 그러니까 이런 반응형 디자인을 할 때는 마찬가지로 얘도 여기 부분을 먼저 구현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반응형 구현하고 그 다음에 섹션 구현한 다음에 이거에 맞춰서 반응형 구현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중을 멀리 봤을 때 이거를 한 번에 구현하는 게 아니라 조금 부품별로 만들고 나서 조합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를 좀 습관을 길들이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고 계속 이제 수업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뱅크라는 로고를 어떻게 가져오냐?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 도구 사용 방법 이따가 요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 컨트롤 시프트 C를 누르던지 아니면 F12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개발자 도구가 우측에 열려요. 근데 이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 이게 아무래도 은행권 사이트다 보니까 여러분들 집에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게 안 열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정답 예시라고 제가 올려놓은 거 그냥 여기서는 F12 하면 열리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튼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F12 누르면 카카오뱅크 로고가 있는데 얘를 선택해서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시프트 C 이거 웬만한 단축키는 외우세요. 컨트롤 시프트 C를 같이 누르면 내가 원하는 요소를 선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딱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LI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모작하실 때 이 웹사이트마다 만들어 오는 HTML 구조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HTML 구조를 무조건 따라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공부하는 입장인데 이거를 다 베껴 쓴다? 그러면 좀 별로죠. 그죠? 그래서 구조 같은 경우는 참고만 하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좋거든요. 자,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로고 자체를 ULLI로 해가지고 아예 이렇게 감쌌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 로고 같은 경우는 메뉴가 아니란 말이야, 사실. 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카카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카카오도 뭐 유능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왜냐면 이게 정답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거 정답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르게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어쨌든 로고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러면 그 로고가 A 엘리먼트로 감싸져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왜냐면 로고라는 건 여러분들이 클릭했을 때 메인 페이지로 보통 이동이 되죠. 그죠? 그래서 메인 화면으로 이동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고 같은 경우는 A 엘리먼트로 감싸진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클릭했을 때 이동돼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A 엘리먼트로 감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엘리먼트로 감싸줄 거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여기 우측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라도 못 찾는 분들 위해서 제가 이거 따로 링크 걸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당 링크 참고해가지고 이미지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지 찾느라 시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씩 이제 이미지 찾으라고 하니까 여기서 엄청 시간 버리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지 마셔라. 자,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저는 복사할 거고 자,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지금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div라 쓴 다음에 로고 박스라고 쓸 거예요. 로고 박스. 그러니까 로고 박스, 뭐 로고 랩, 로고를 전체를 감싸는 박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물론 여기다가 여러분들 A 엘리먼트 단독적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이것도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작업을 할 때 단독적으로 A만 덩그러니 이렇게 두지 않고 A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인라인 요소도 마찬가지로 어떤 박스로 감싸주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로고 박스로 감싼 다음에 여기다 A 탭 샵, 그 다음에 클래스 로고라 쓰고 그 다음에 이미지 탭 src 안에다가 그 다음에 alt는 여러분들 채워 넣어야죠. 카카오 뱅크 로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나중에 이제 요
이미지가 안 보이는 분들은 요 카카오뱅크 로고라는 걸로 아 이게 로고구나 라고 식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원래는 이제 href에다가 뭐 슬래시 하면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메인 페이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샵으로 감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얘를 어떻게 정렬을 하냐. 자 보세요. 제가 이 컨테이너라는 녀석한테 여기다가 플렉스를 걸 거거든요. 자 이건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테일인드 문법으로 작성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H20 지금 탑바트에 높이가 80픽셀이 걸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보면 잘 모르겠다면 보더라든지 백그라운드 컬러라든지 무조건 칠해보세요. 자 그러면 제가 탑바의 자식인 컨테이너라는 녀석을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배경색을 칠할 건데 얘는 배경색이 칠해지면 높이가 없어요. 왜? 당연히 지금 탑바한테만 높이가 있지 그거를 우리가 컨테이너한테 전달해 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또 이런 분들 계세요. 강사님 그러면 플렉스를 주면 플렉스의 자식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했잖아요. 그럼 탑바한테 플렉스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근데 굳이 플렉스를 줘가지고 높이를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뭐 하면 돼요? 컨테이너한테 높이 100%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h풀이 뭐냐면 이게 바로 테일인드 문법으로 높이 100%입니다. 그럼 높이 100%를 이렇게 적게 되면 얘가 탑바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아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강사가 여기다가 플렉스라는 걸 일단 왜 붙였냐면 자 우리가 여기 컨테이너 안에 왜 또 컨테이너 아니에요? 컨테이너 안에다가 여러분들 작성해줘야지만 얘네가 넓게 퍼지지 않고 중간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컨테이너 안에다가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메뉴도 넣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위젯이라는 것도 넣고 할 텐데 자 그러면 그런 녀석들이 어디 나와요? 지금 플렉스를 여러분들 지어보면 자 색상도 잠깐 빼볼게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밑으로 보이죠? 밑으로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러면 강사님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인라인 요소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건 플렉스 위에다가 설계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여기다가 플렉스를 컨테이너한테 플렉스를 주게 되면 얘가 플렉스 컨테이너가 된 동시에 이 녀석들이 플렉스 아이템이 되죠. 그 다음에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어차피 플렉스 디렉션 자체가 로우다 보니까 기본값이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배열로 나온다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로고 박스를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로고 박스한테 높이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모르겠으면 높이를 칠해보는 연습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저는 비지레드 뭐 300, 500 뭐 상관없어요. 배경색 칠하는 문법이 요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로고 박스한테 배경색을 칠하니까 강사님 저는 로고 박스한테 높이 안 줬는데요. 자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플렉스의 자식은 부모의 높이를 받아온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라고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강사가 플렉스의 자식은 부모의 높이를 받아온다.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자꾸 부모의 높이를 받아오는 것처럼 보이냐면 얼라인 아이템즈 자체가 스트레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본값이. 그러니까 얘가 기본값이 스트레치다 보니까 쫙 늘어나 있는 상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얼라인 아이템즈 기본값이 스트레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보다 뭐 물론 그게 정답이긴 하지만 그냥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부모의 높이를 그대로 받아온다 라고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앞에서 제가 전자로 설명드렸던 얼라인 아이템즈가 스트레치기 때문에 플렉스 아이템은 이렇게 쫙 늘어납니다 라고 이해를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지만 높이를 받아오는 개념으로 접근할 때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카카오뱅크가 지금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로고 자체를 수직 정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수직 정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지금 얘가 플렉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플렉스이기 때문에 얼라인 아이템즈라는 거는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이템즈 센터가 뭐냐면 이게 바로 얼라인 아이템즈 센터 문법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수직 정렬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플렉스 컨테이너한테 주는 속성이 얼라인 아이템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플렉스 아이템이 수직 정렬 되잖아요. 그 공간 안에서. 그죠? 그리고 이 기본값이 얼라인 아이템즈가 원래 스트레치인데 스트레치를 아이템 센터로 바꾸니까 쫙 늘어나던 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주어진 공간에서 수직 정렬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컨테이너 안에 있는 녀석들에 대한 자유도가 사라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좋냐면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아이템즈 센터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모르면 여기 보면 테일인지 치트시트라고 제가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요거.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아이템즈는 어떤 식으로 나올까? 그러면 여기 보면 온라인 아이템즈가 나와요. 보이죠? 그럼 클릭해서 문법이 뭘까? 그럼 여기 아이템 센터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처음에는 못 외웠기 때문에 이걸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도 계속 찾아봐요. 저도 기억 안 나는 거는 지금도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외우는 거는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그 다음에 안 외워지는 것들은 찾아볼 수밖에 없어요. 저도 배경색이 몇 가지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쓰는 것만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아이템 센터를 여기다 주는 것보다 여기다가 줄 건데, 근데 이것도 이제 방법에 따라 달라요. 근데 지금 어쨌든 높이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 온라인 아이템즈를 주려면 얘가 플렉스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플렉스가 되면 A 엘리먼트는 당연히 이 녀석의 높이를 받았겠죠? 얘가 부모의 높이를 받았으니까. 그럼 로고도 마찬가지로 BG 블루 307 해보면 얘가 이 녀석의 로고 박스의 높이를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플렉스를 준 다음에 얘한테 아이템즈 센터를 줘도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썼을 때 실제 카카오뱅크에 사용하는 것처럼 수직 정렬이 된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좀 UI를 조금 더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정답이긴 하거든요. 카카오뱅크처럼 구현한다고 하면. 근데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고객이 여기를 클릭했을 때 여기가 정확하게 로고가 아니라 이 부분을 클릭했을 때도 메인 페이지로 넘어가게끔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을 배려하는 거예요.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그 이용자를, 그러니까 UI UX를 하죠. 그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유저의 경험을 살려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는 거죠. 왜냐면 어떤 사람들은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퍼져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도 지금 당장 안경만 벗어도 이 로고가 퍼져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로고가 정확하게 여기를 클릭해야지만 클릭이 되는데 우리는 여기도 클릭했을 때 클릭이 되게끔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좀 더 배려를 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얘한테 플렉스랑 아이템즈 센터를 여기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 얘한테 플렉스를 주는 거예요. 얘한테. 자, 그러면 얘한테 플렉스를 주게 되면 지금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지금 이 플렉스 얘가 A 엘리먼트가 높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BG 레드를 여기다 칠하면 굉장히 조그만해요. 보이죠? 왜냐면 A 엘리먼트가 높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로고 박스는 지금 컨테이너의 높이를 받아왔기 때문에 얘는 높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A 엘리먼트가 이 녀석의 높이를 받아올 수 있을까요? 그냥 H 풀 높이 100% 써주면 돼요. 근데 높이 100% 써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걸 그래서 외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플렉스 아이템이 된 녀석들은 부모의 높이를 받아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뱅크 로고는 이미지잖아요. 이미지는 또 뭐예요? 고유의 비율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A 엘리먼트로 받은 높이 때문에 그 높이가 늘어나니까 너비도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러면 이미지한테 강사님 그러면 얘한테 너비 줘가지고 정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온라인 아이템즈가 어쨌든 스트레치다 보니까 그냥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아이템즈 센터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주어진 공간에서 수직 정렬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보이죠? 여기를 클릭했을 때도 마우스 커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여러분들 구현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의 개념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연쇄적으로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플렉스를 줬더니 왜 이미지는 왜 늘어났지? 그러니까 하나는 기억을 하는데 또 하나는 또 까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캐치를 해가지고 강사가 이미지 같은 경우는 고유의 비율이 있고 너비 또는 높이가 둘 중에 하나 바뀌면 얘가 비율에 맞춰 늘어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끔씩 망각한단 말이에요. 잊어버려요. 근데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 보니까 원래 그게 자연스러운 거고 그럴 때마다 하나하나 캐치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놔야 된다고.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지, 뭘 못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거를 기록을 해두면 나중에 기계에 장기 기억으로 남는단 말이에요. 그냥 이제 강사가 이렇게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게 기억이 안 남아요.
또 한 달 뒤에 갔을 때 또 똑같은 문제가 또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지금 뭘 못하고 뭘 모르고 있는지. 뭐 이제 뭐 사람들이 주제 파악이라는 게 잘못된 말로 뭐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제 파악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냉정하게 봤을 때 내가 뭘 못하고 있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들 있잖아요. 나를 알고 적을 하면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하잖아요. 근데 나도 몰라. 내가 나를 모르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할 거냐면 왼쪽과 오른쪽에 패딩도 살짝 걸어줄 수 있는데 패딩 같은 경우도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패딩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패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 찾아가지고 패딩을 어떻게 줄까? 그러면 패딩은 이렇게 주니까 그냥 이거는 상하좌우 다 주는 거구나. 또는 X축만 줄 수 있구나. 또는 Y축만 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판단을 해서 주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1은 4픽셀로 측정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냥 외울 수밖에 없어요.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PX,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 그것만 한 얼마큼 줄까요? 8. 그러니까 8이니까 PX 2 정도 주면 되고, 아니면 좀 더 주겠다면 3 정도 줘도 돼요. 그러면 안쪽 공간에 대한 여백을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고를 완성한 거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배경색만 딱 지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 카카오뱅크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로고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